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술이 어떤 술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우선 터키산 와인 2종, 2종하고 레바논 와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술을 그렇죠. 안 마신다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죠. 네. 그 사실 이제 교리상으로도 코란에서 이제 술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7세기 초반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이슬람이 창시가 돼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일대, 지중해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전파가 널리 됐단 말이에요. 이슬람교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지역이 술이 탄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이제 아니면 뭐 레바논, 알제리, 튀니지아, 모로코 이렇게 사하라 사막지대가 있는가 하면 북아프리카 쪽. 네, 북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 사실 터키라든지 뭐 그렇죠. 시리아 뭐 이 네. 지역은 되게 비옥하고 날씨가 따뜻한 기후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와인을 발효하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도 약간 일종의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죠. 지금 다 지중해죠. 지금 그죠. 말씀하신 데가.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포도가 잘 자라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슬람교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도 포르투갈, 스페인 그렇죠. 남부까지도 많이 전파가 됐고 거기도 아람브라 궁전 막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술을 만들었던 지역인 거예요. 그 동네가 사실. 이미. 네. 최초의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의 기록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네. 아라라트 산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어 마셨다라는 기록이 최초의 와이너리에 대한 기록인데 아라라트 산은 터키에 있습니다. 네. 무하마드 그 스스로도 술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다고 악으로 여기지는 않았대요. 이슬람 이제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근데 한번 어떤 파티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만취를 해가지고 막 폭력을 쓰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막 사고가 나는 거를 보고 이게 교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이제 바른 행동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종교에서는 술은 악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아예 경전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 네, 그랬다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 지배적인 종교 이슬람교에서 경전에 이제 그렇게 쓰여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슬람교를 사람들에게 이제 믿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터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워낙에 이제 옛날부터 술을 만들어 왔던 와인을 거의 기원전 16세기부터 만들어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터키는 비교적 약간 좀 세속적인 세속적이죠 지금. 네. 그래서 이슬람 커뮤니티가 아닌 경우에는 주조나 술의 유통이나 판매나 음주를 이렇게 완전히 법적으로 금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술을 먹겠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술을 만들어가지고 양조를 해가지고 생업을 이어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금지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괜찮은 나라네. 그렇죠. 터키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좀 국력이 있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아까도 이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슬람교가 많이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막지대의 이슬람과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있는 곳과 또 터키처럼 비옥한 기후에 포도가 나고 와인이 바르고 가만히 놔도 되는 그런 지역에 따라서 이제 경제 활동의 그 술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사막 지역에서 포도 농사와 일단 그게 힘들겠죠. 이게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금주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술을 담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안 먹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터키 얘기를 하셨는데 터키 현재 상황은 뭐예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타이트 제국 시대 완전 기원전 막 10몇 세기 막 전 이때부터 술을 만들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금주를 하기는 힘들었으나 이제 이슬람교를 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당연히 하지만 자발적 금주 네. 국가적 차원에서 금주를 심하게 이제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놓고 마시는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양조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터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포도도 많이 나고 와인 사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특히나 또 이제 유럽이나 서방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와이너리나 포도 농장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대요. 터키 와이너리. 네. 와.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갖고 오신 게 이제 터키 와인이 하나가 있고, 네. 그죠? 네. 또 하나가 오는 레바논. 네.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레바논은 이제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좀 되게 슬픈 역사도 많이 있고 내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도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국민의 인구의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레바논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는 것이 그 지역이 페니키아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제 와인을 빚어왔고 사실 그렇게 온 지중해 연안을 이제 누비면서 활약하던 페니키아인들이 와인 만드는 방법, 포도 농사법 이런 거를 유럽으로 전파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와인 문화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이제 시작되고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와인 문화를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페니키아 현재의 레바논 지역. 와인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조 네.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페니키아가 지배하던 이제 그 지역 카르타고 있잖아요. 우리 또 지금 현재 티니지. 카르타고에 마고라는 학자가 있었대요. 마고? 마고는 보르도의 보르도. 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포도 농사법, 와인 주조법 이제 이런 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시칠리아, 로마, 그리고 그리스 이쪽으로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다고 해요. 와인 만드는 법이. 네, 와인 만드는 법하고 심지어 기후하고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와인에 대한 책을 보면은 마고에 따르면 이라는 인용이 남아있대요. 어떻게 보면 그 원조네, 와인의 원조. 거예요. 레바논이. 네. 오늘 갖고 오신 와인이 터키 두 종의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레바논 와인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같은 와이너리 터키의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소비뇽 블랑하고 피노누아를 가지고 왔고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한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레드 블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터키 와인을 먼저 먹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말 술남녀